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다섯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그 행정 조직에 있어서, 행정 기관에 있어서 입법부의 그 조직, 어떤 구성,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행정 조직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제 그 구성원들, 그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어떻게 신분을 취득하고 또 어떤 경우에 신분이 박탈되는가 하는 부분이 주 쟁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이제 그 우리가 법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처럼 인터넷에서 아니면 그 법제처에 가셔서 그 법조문들을 출력을 하셔서 놓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헌법,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국회에 관한 부분이니까 국회법,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이 세 개의 조문을 놓고 그리고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법조문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물론 제가 중요한 조문들은 앞에 좀 기술을 좀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항상 여러분들이 직접 그 조문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강의를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국회의원의 그 피선거권입니다. 그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선거권이 있고 또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그래서 피선거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당연히 공직선거법에 있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16조 한번 가보시죠. 공직선거법 16조에 보면 15조, 15조는 선거권이고요. 누구든지 어떠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은 이제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15조의 선거권에 대해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조는 선거를 받는다는 얘기죠. 즉, 당선될 그런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15조는 선거권, 16조는 피선거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죠.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이 당선될 수 있는가에 대한 조항으로서 공직선거법 16조 피선거권 해서 그 1항을 한번 먼저 보죠. 원래는 보시면 16조 2항에 보시면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2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25세가 안 된다. 만약에 지금 우리 선거권 15조 보시죠. 15조는 선거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8세 이상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선출하는 사람들은 18세지만 선출 당하는, 즉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25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요즘 청년층 하는데 굳이 뭐 25세까지로 이렇게 국회의원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그런 논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선출하는 사람은 18세고 선출 당하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분들은 25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16조를 한 번 더 보면 그럼 대통령은요? 나중에 대통령 할 때 또 설명을 좀 드리긴 하겠지만 대통령은 선거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 국민이에요. 국회의원은 25세지만 또 대통령은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40세 이상이 돼야만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는 선거 연령과 피선거 연령은 더 달라요. 그죠? 북한은 이제 17세 이상이면 선거권, 피선거권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저번에 한번 살펴봤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찌됐든 이제 선거권을 가진 것은 18세, 또 당선될 수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은 40세 이상 5년 거주, 그리고 국회의원은 25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우리 지자체장 또는 지자체 의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 한번 잠깐 보시죠. 그 사망이죠, 사망. 선거일 현재 계속해서 60일 이상. 지자체는 60일 이상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세 이상 국민은 지방의원 및 지자체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즉 지자체장, 도지사 또는 청주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 그 관할 선출하려고 하는 그 관할에 60일 이상 주소가 돼 있어야 돼요. 반드시 주소가 돼 있어야 되고, 당연하죠. 지자체장이 나오는 거니까 그 지역에 거주해야 되는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대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거주성이 들어가 있고, 국회의원하고 똑같이 25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로만 보면 대통령은 40세,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지자체장은 모두 25세입니다. 근데 지자체는 요건이 60일 이상 당의 관할 구역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요건이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전국 국가의 일을 담당하기 때문에 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원구에 나오는 국회의원이 굳이 서원구에 주소가 없어도 돼요. 그냥 서울에서 거주해도 서원구로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국가의 일이기 때문에 굳이 주소를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래서 뭐 각 당에서 공천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표를 찍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당의 서원구 국회의원이 서원구에 주소를 왔으면 서원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원구 국회의원에 자기가 자기 표를 찍을 수 있는데, 이제 공천이 늦어져서 서원구에 살고 있는데 당에서 예를 들어서 뭐 흥덕구로 공천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서원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서원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표를 찍지 못하는, 즉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즉 국회의원은 주소하고 상관이 없다. 전국 어디든 뭐 서원구에 살고 있는 국회의원 출마자는 서울에서도 출마할 수 있고, 뭐 전라도에서도 경상도에서도 모두 다 출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국회의원은 크게 보면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주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다는 거주 요건이 있고요. 또 만 40세, 그리고 국회의원만 그냥 25세입니다. 거주 요건 필요 없습니다. 지방의원은 똑같이 25세인데 거주 요건 60일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그러한 규정을 우리 공직선거법 제16조 피선거권에서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은 그러면 우리 저기는 안 해놨네요. 국회의원은 잠깐 볼까요? 우리 헌법 잠깐 들어가 보시죠. 헌법. 자, 여러분들도 헌법 조문 따라가시죠. 따라가시고 42조에 보시면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지금 4년이고요. 임기 시작은 요번에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이 언제죠? 5월 29일 우리가 엄격히 치면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5월 30일부터. 그게 이제 왜 5월 30일 잡혀 있느냐면 이게 이제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 이 현행 헌법이 헌법 맨 부칙 한번 보세요.
1987년 10월 29일 날 부칙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칙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 부칙 3조 보세요.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이 헌법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헌법에 의해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 선거 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집회일로. 그러다 보니까 이 헌법이 1987년 10월 29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1988년 가까스로 4월 26일 날 총선이 있었어요. 1988년에. 그러면서 이 당선된 사람들이 1988년 5월 30일 날 최초의 집회를 가진 거예요. 최초의 국회 집회를 가졌기 때문에 1988년 5월 30일 날 최초로 집회를 했기 때문에 현행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30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헌법 부칙, 이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를 했고 1988년 4월 26일을 했고, 그리고서 그 최초의 국회의원들 소집을 한 것이 1988년 5월 30일이기 때문에 5월 30일부터 국회의원 임기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대도 계속 5월 31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매번 국회의원 선거는 뭐 4월 달 하더라도 임기 시작은 5월 30일부터 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 이 헌법에 그 임기들이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42조에서 이제 임기는 4년인데 언제부터 하느냐 하는 부분은 이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최초로 임기 소집을 했던 1988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되니까 매년 4년마다 되니까 5월 30일이 항상 국회의 그 임기 개시일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헌법과 부칙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임기는 결국은 헌법에서 그리고 부칙에서 임기와 시행 시기는 결국은 헌법과 부칙에서 주어지고 있다. 참고로 그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지금까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법도 만들고요. 또 뭐 청문회도 하고 또 무슨 각종 그런 법률과 관련된 즉 우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그런 기준들을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법에서 이제는 뭐 257명의 이건 뭐 기존 설명드린 거니까요. 지역구와 뭐 47명의 비례대표를 뽑아서 그분들이 이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의 신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그 국민들에 의한 임기 4년의 선거법에 의해서 이제 국회의원 신분을 얻게 되면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어느 때 국회의원의 신분이 상실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즉 취득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1조에서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서 선출된다고 되지 않습니까? 선출은 국민의 이제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고 또 200인 이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직선거법이 규정돼서 그렇게 국회의원 신분을 얻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박탈되는 경우를 봐야 되겠죠. 국회의원의 신분의 박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소멸. 당연히 임기 만료가 당연히 국회의원 자격은 소멸을 합니다. 국회의원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4년이 만료되는 날, 즉 뭐 5월 29일이 되겠죠. 5월 29일 날 임기는
만료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제 보궐선거가 중간에 있다, 그런다고 하면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 그 기간만 그 임기를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임기 만료에 뭐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설명드릴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사직이에요, 사직. 자, 저 사직. 즉, 내가 관두겠다. 나 국회의원 못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국회법을 한번 보시죠. 국회의원도 사직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자, 국회법. 여기 이제 잠깐 좀 했는데, 국회법 135조. 자, 국회법 135조에 보면요. 이게 되어 있습니다. 135조 사직.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해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의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직 허가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에 의한다. 이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이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국민이 그 지역 또는 어떤 비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 그 어떤 대표성, 국민을 대표하는 이 대표기관이 나 하기 싫다고 해서 사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국민들이 뽑아준 건데, 국민이 뽑아줬는데 사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뭐 어떤 법률 규정에 의한 임기 만료가 아닌, 또 법률 규정에 의한 그런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사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고요. 또 국회 자체가 뭐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만약에 나 하기 싫다 했을 때 그것을 허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운영 구성상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쉽게 사직이 안 됩니다. 그 사직이라고 하면 국회의 의결로서 의원의 사직을 허가로 돼 있습니다. 즉,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다고 해도 그것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로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폐해 중이면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의장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폐해 중이면. 그러니까 회기 중이면 내가 당선이 됐는데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 하기 싫소 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맘대로 사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허가를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의회에서 제적 과반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폐의 중이면 의장이 허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자, 우리 여러분들 뉴스에 보면 요번에도 멀리 갈 것도 없이 요번에 또 작년 20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사직을, 즉 원내대표에게 사직서를 다 제출하는, 저번에 그때는 한국당이죠. 한국당에서 공수처라든가 또는 사법법 개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반대하면서 결국은 사직서를 1인 다 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에게. 근데 다 사직을 내도요, 그게 사직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국회에서 의결로서 해야 되는데, 어느 국회의원이 자기 정치적 부담이 큰데 사직서 낸 국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대량의 한 명의 특수한 사정,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지자체 장 선거를 나간다, 도지사 선거를 나간다 그러면 30일 이내에 국회의원을 사직해야 됩니다. 사직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 그러니까
그럼 뭐 다른 공직선거에 나가기 위해서 뭐 그 사람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이야 이제 의원들이 승을 내주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정치적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야 해줄 수 있겠죠. 옛날에 뭐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에 전념하기 위해서 사직을 했습니다. 그때 허가를 해줬어요. 그렇고 김경수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도지사 나가면서 아마 그 30일 이내에 그 허가를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좋은 그렇게 더 큰 그러한 기회를 얻기 위해서 뭐 사직을 하면 그거야 이제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뭐 하지만 어떤 그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사직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사직 처리해 주는 것은 굉장한 정치적 부담이 있어요. 왜냐면 국회의원들 각자가 헌법기관이면서 또 국민이 직접 뽑아준 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의 뜻에 반해서 다른 국회의원 또는 의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직 처리를 해주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국회의원이 사직서를 냈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특별한 정치적 이런 거 빼고는 거의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른 대통령은 사직 대통령은 뭐 하야라고 표현하죠. 하야 가능합니다. 대통령은 하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사법부도 사직 가능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다는 것을 뭐 사직을 하게 되면 다른 기관들은 가능한데 국회의원만 허가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쓰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뭐 제가 사례 같은 걸 좀 넣어놨는데 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퇴직이 있어요. 퇴직은 뭐 특별한 행위 없이 자동적으로 지위나 신분이 상실되는 건데요. 뭐 이것은 사실상 뭐 여기 써 있지만 뭐 임기 만료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건 뭐 퇴직이 당연 그 앞에서 봤던 그런 임기 만료하고도 똑같으니까 그것도 뭐 퇴직이긴 한데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의원은 우리 헌법에 그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이런 거죠. 즉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하거나 또는 형벌 확정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상실돼서 퇴직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국회법 좀 전에 135조에는 사직 그리고 136조는 퇴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 예, 더 큰 도지사로 뭐 더 큰 국회의원이 도지사나 이런 걸로 가기 위해서 후보자로 등록됐을 때는 의원직에서 퇴직한 걸로 처리가 되고요.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는 퇴직하게 됩니다. 아까 피선거권이 있었죠. 피선거권. 근데 뭐 선거권이 없게 될 때 뭐 그런 경우는 뭐 특별히 없겠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또 의원에 대하여 피선거권이 없게 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한 법원은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지체 없이 국회 통지해야 되는 이 얘기는 지금 이제 2항하고 3항은 자 이거는 자 공직선거법을 한번 가볼게요. 자 공직선거법에 가면 자 공직선거법 다시 들어가 보죠. 아이고. 자
아까 이제 그 국회의원의 그 선거권이 있고요. 피선거권이 있고요. 자, 이제 선거권이 없는 자, 여기서 형벌 확정에 의해서 어떤 그 선거권이 없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국회의원은 상실이 됩니다. 어떤 경우냐, 자, 18조 한번 보세요. 선거권이 없는 자. 자, 선거권이 없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형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징역 금고 1년이 정치자금법 뭐 100만 원 받게 돼서 결국은 그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퇴직이 되는 그런 건데요. 한번 보면 18조 1항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아직 법이 안 바뀌었네요. 금치산 선고로 되어 있고, 이거보다 18조 2항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선거권이 없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도 퇴직을 합니다. 1년 이상 징역.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3번이에요. 3번. 선거범, 정치자금법, 또 뭐 그 술의 뇌물죄, 알선 수재죄, 이러한 알선 수재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100만 이상 벌금 이런 걸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에서 퇴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국회의원들이 퇴직하는 그런 경우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지금 선거권이 없는 자와 19조 좀 전에 이제 선거권이 없는 자고 참 19조 19조에 의해서 제가 잘못 봤네요. 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 현재 다음 각고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조 여기에서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과 금고 이상 형을 받고 형이 확 실효되지 아니한 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1년 이상의 징역 금고를 받고 그리고 지금 금치산 선고, 일단 현재적으로는 선거권이 없는 자의 19조에 금치산 선고자, 그리고 선거범, 정치자금법, 그리고 뇌물수수 같은 그러한 범죄를 짓고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자, 네? 그 조항, 그리고 법원 판결로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또 국회법에서 저 19조 9항 보세요. 19조 9항 보면 국회법 166조 국회회의 방해죄, 이번 패스트트랙 뭐 이런 거죠. 그래서 5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고, 또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뭐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한데요. 18조와 19조가 같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금고 이상, 즉 징역형 이상의 형을 형을 선고받거나 아니면 정치자금법, 선거법, 뭐 또 알선수뢰죄 같은 그러한 뇌물죄 같은 그러한 유의 범죄에 해당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되면
그것은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됩니다. 그리고 패스트트랙 같은 그러한 조항들에 해당이 되면 5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게 되면 그것도 피선거권, 즉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의 신분이 퇴직에는 이런 형벌에 의한 그 박탈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징역형이 금고 내지 징역형이 확정이 되버리면 국회의원 신분 박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선거범 같은 경우 선거비 치렀는데 100만 원 이상 됐다? 그러면 국회에서 신분이 박탈됩니다. 그처럼 이 공직선거법에 18조와 19조 이 조항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되는구나 그런 얘기고, 여러분들도 뭐 뉴스에 보면 일반적인 형벌 같은 경우에 형벌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이 됩니다. 전에 제가 거기다 잠깐 써놨는데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도 본인이 그때 삼성이 뭐 고위 관료들에게 뭐 검사들에게 뭐 떡값을 준다 해서 엑스파일 같은 거 공개했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표하고 또 인터넷에 게시를 했어요. 그때의 국회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즉 국회 내에서 한 것은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인터넷에 실명을 올리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노회찬 의원, 정의당에 자살하셨던 노회찬 의원도 그때 당시 인터넷에 올린 그 부분이 아마 징역형으로 왜냐면 검사들이 나중에 다 무죄 판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명예훼손죄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이 문제가 돼서 국회의원 신분을 박탈됐었거든요. 그처럼 여기에 18조와 19조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에 해당이 되게 되면 금고 이상 형이 받게 되면 어쨌든 다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국회의원 신분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명입니다. 네 번째, 제명.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제 대통령도 탄핵이 될 수 있고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뭐 감사원장, 헌법기관들 다 탄핵이 됩니다. 탄핵이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탄핵제도가 없어요.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의 자율에 의해서 하겠다 해서 탄핵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아무리 막말을 하고 또 국회의원이 뭐 굉장히 위법적인 행위를 해도 그게 뭐 형벌로 가서 이제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또 시간이 2, 3년 걸리니까 그 전에 그런 막말을 하고 어떤 위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그때에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제명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제명입니다. 제명. 이 제명은 한번 보긴 봤는데요. 우리 헌법 64조 한번 보시죠. 헌법. 자, 헌법 6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국회의원들의 그걸 만들어 놨어요. 자, 국회에는 헌법 64조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3하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64조 2항에서는 자격심사로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또 3항에서는 제명하려면 어쨌든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탄핵 심사가 없는 대신 자기네들을 스스로 제명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자기네들이 만들겠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원래 이제 그 개정헌법, 문재인 정부 처음에 개정헌법 만들어진 거에는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다 탄핵 대상 되는데 국회의원만 탄핵 제도가 없느냐 해서, 그러면 국민이 직접 소환하겠다, 탄핵에 준하는, 즉 그 정치인이 막말을 하고 뭐 위법적인 그런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민들이 소환하겠다고 하는 국민 소환제를 만들어 놨는데, 현행법에는 없죠. 현행헌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헌법에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네들 스스로 그렇게 막말을 하고 사회적 문의를 일으킨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제명을 하겠다. 그래서 저번 주에 봤던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그런 거에서 심사를 해서 그 제명하거나 아니면 징계를 주든 자체적인 징계를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명 같은 경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명 같은 경우는 제적 3분의 2의 찬성을 해야지 제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엄격한 요건이죠. 제적 3분의 2면 뭐 헌법 개정 요건이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끼리 자기네들이 뭐 저번 주에 설명드렸지만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 국회의원들을 제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제명하는 경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강용석 의원 같은 경우도 여성 비하 발언을 했지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제명을 했지만 본회의에 와서 차마 자기네들이 스스로, 또 자기네들이 그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판단에서인지 모르지만 제명까지는 하지 않아요. 결국은 뭐 30일 출석 정지 뭐 이런 식으로 다운시켜서 하고, 제명된 사례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손반방이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이고, 이 제명 이 요건을 좀 완화하자, 뭐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봤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2항에서 좀 전에 자격 심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자격 심사가 있습니다. 즉, 이 국회의원이 그 자격을 64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본회의에 거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게 되면 이분도 의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격, 국회의원의 자격이 보통 뭐로 되어 있느냐면, 보통은 이제 겸직금지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이 좀 돼요. 그 양반이, 그 국회의원이 자격이 있느냐, 신분상 그 겸직의 문제, 또는 국회의원 당선될 때의 어떤 피선거권의 요건, 뭐 이런 걸 가지고 자격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자격에 유무 자격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자격 심사를 받게 되는 거고, 이 자격 심사를 받게 되면 제명까지도 가능한 부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겸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 써 있지만, 뭐 기존에 김부겸 장관이라든가 뭐 도중환 장관 다 지금은 이제 퇴직을 했지만 다 장관이 겸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법에 허용이 되는데,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러한 겸직을 하게 되면 이런 자격 심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좀 얘기를 좀 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럴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의 그 황운하 전 인재개발경찰청, 지금 현재 공무원 신분입니다. 사표 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분 같은 경우가 이제 5월 30일 돼서 국회의원 신분도 가져가게 되면 국가공무원법의 경찰 신분과 국회의원 신분을 같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경우는 아마도 헌법
64조 2항에 이거해서 자격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징계를 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